자, 네 번째 합관 유살격, 즉 관을 합을 하고, 그러니까 관살이 혼잡됐을 때 관을 합을 하고 살을 남겨놓는 경우의 명제를 보겠습니다. 개축, 무어, 병어, 임진. 자, 병화가 5월에 태어났으니까 강하죠? 근데 이 화가 이렇게 세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진, 축. 자, 진이나 축은 전부 습토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임수, 무토, 개수 이렇게 있네요. 그러면 한 중간 정도로 보입니다. 중간 정도로 보이는데 볼게요. 그러면은 자, 명제를 보겠습니다. 차조, 화장, 하천. 자, 차조, 이 명조는 화가, 장하는 한여름, 긴 여름이니까 한여름이죠. 그러니까 4, 5, 미에서 5월이죠. 5월이니까 여름 한가운데에 있다. 천은 뭐 이제 하늘 정도 보면 되니까. 왕지 극이라, 왕암이 극에 이르렀다. 무게합, 이게 무게합하죠? 합이 화, 위기. 자, 무게합화로 되는 것을 끓여야 한다. 무게합을 해서 화로 화하는 것이 끓여진다. 오히려 환희, 오히려 기쁜 것은 임수가 통근 신고. 자, 임수가 자신의, 자, 신자는 자신이죠. 자신의 고에, 진토 속에서 통근하고 있다. 진을 계무. 진토 속에 개수가 있죠. 그래서 임수가 그 개수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의미로. 그래서 오히려 반가운 것은 임수가 자신의 그 고에 통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갱묘, 더욱 아름다운 것은, 더욱 묘한 것은 연지, 자축, 연지에 자축, 축토가 있다는 것이다. 조기 해화, 양금 이 축수. 자, 앞에서 우리 천간론이 나왔죠. 자, 습토는 물을 화기운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화생토로 화기운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화가 희미해지고, 그 다음에 축토이기 때문에 금생수하고, 그 다음에 축토이기 때문에 물도 보관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 이야기 또 나오네요. 자, 그래서 이 축토가 축축한 토이기 때문에, 습토이기 때문에 적이 너무하도록 충분하다. 해와 불빛을 빨아들이고 금을 생하고 토생금으로, 그 다음에 축수, 물을 가두어 둘 수 있다. 즉 개수 내 득통근이라. 개수도 축계 신기, 앞에 축토 속에 개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개수도 축토에 통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즉 개수도 인할링이네요. 인해의 자가 아니라. 그래서 개수도 이로 인하여서 통근을 얻고 있다. 비록 합이 불화야라. 합이 완전히 화에 이르지 못했다. 자, 무게합화하면 이게 화로 바뀌어야 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논리는 뭐냐면, 개수가 자기의 그 오행인 수를 버리고 불로 바뀌려면 밑에 뿌리가 수가 없어야 된다요. 그래서 이 축토 속에 수가 있기 때문에 무게합화를 했지만 여전히 수기운이 있는 그런 화라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화하지 못했다. 화로 바뀌지 못했다는 거죠. 바뀌지 않는 것이 도리어 희기합, 그 합을 반긴다. 즉 불항호 임수이라. 뭐죠? 임수에게 대항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수의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수의 성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임수에 대항하지 않는다. 만약 이게 수의 성분이 없어버리고 전부 화로 바뀌었다면 임수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극제해야 될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토국수로, 이제 수국화로. 그렇기 때문에 수기운이 남아있어서 완전히 화하지 않는 게 이 임수한테는 더 낫다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해석을 볼까요? 뭐라고 해놨나? 임수가 저항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자, 을묘 갑인운에, 갑인을묘. 자, 이 을묘 갑인운에 이르러서, 자, 수목화, 수생목, 목생화로 가버리죠. 수의 기운을 빼버리는데요. 그래서 그 다음에 토국수, 목극토로 토를 극을 해버리죠. 그래서 극토위수, 토를 극해서 극토위수. 자, 토를 극을 해서 수를 지킨다. 자, 이에 사주 명제 보면
축토가 토국수, 진토가 토국수 이렇게 수를 토가 극을 하고 있는데 목이 오면 목극토로 진토와 축토를 극을 해버려서 진토와 축토가 임수와 개수를 극을 하게 내버려 두지 않고 뭘 지킨다? 수를 지킨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목 대운 때 토를 극제를 해서 토국수를 막아주기 때문에 군정은 이제 구름길인데 이제 벼슬길이라고 보면 돼요. 운중직상, 벼슬길이 바로 급상승했다. 그러니까 급승진한 거죠. 개축운에 이르러서는, 자, 개축운에 이르러서는 유금당이 천주목. 자, 금당에서 말미암을요. 금당에서 시작을 해서 이천 어디 옮기로 옮겼다. 주목사까지 옮겼다. 요건 앞에서 한번 나왔어요. 유금당 이천 사망가 한번 나왔어요. 이게 한번 나왔는데 볼까요? 한번 나왔죠? 이 금당 이천 사망. 그래서 금당에서 주목사까지 주목으로 옮기고 임자운에 이르러서는, 자, 임자운에서는 치중이라는 것도 벼슬이인가 봐요. 치중을 시작을 해서 치중에서 발부리 황당도 벼슬임이죠. 그래서 치중에서 황당까지 밟았다. 그러니까 황당까지 올랐다 그 말이죠. 명리에 유열하라. 명예와 부가 넉넉할 유자죠. 여유가 있었다. 자, 여기서 이 병화 입장에서, 자, 병화 입장에서 임수는 7살이고 계수는 관이죠. 정관이죠. 그런데 여기서 7살과 정관, 즉 관살이 혼잡되어 있는데 이 개수 정관이 무게합화로 합을 해버려서 7살 홀로 남아있어서 이 7살이 관으로서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벼슬길도 가는 거죠. 그래서 7살이 관살이 혼잡될 때는 하나가 남아있을 경우는 좋다라는 의미죠. 자, 두 번째 명제 보겠습니다. 병호일주죠. 5월 똑같네요. 병호일주. 자, 두 개 보겠습니다. 자, 병호, 무호, 임진, 개축. 이 하나만 틀리네요. 4. 그러면 아까는 앞에 명조에서 축토가 습습한 토이기 때문에 무게합화가 완전히 화로 가지 않고 수기운이 머물러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완전히 화가 안 됐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밑에가 사화기 때문에 개수가 무게합화로 완전히 화로 갈 수 있겠죠. 그러면 유일하게 이것만 임수가 남아있는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자, 차, 임철조, 자조. 자, 이 명조는 임철조 스스로의 명조다. 나 자신의, 그러니까 임철조 선생님이 주설도 하고 있는데 임철조 선생님이 자기 명조를 공개한 거네요. 그래서 이 명조는 임철조 내 자신의 명조이다. 역시 장하천. 아까 오화가 이야기했어요. 여름에 긴 여름이다. 여전조, 앞의 명조와 비교해보면 여명조와 지환, 단지 하나가 바뀌었을 뿐이다. 바뀔 환자죠. 단지 바뀌었다. 뭐가? 일축자자. 축자 하나만 바뀌었다. 아까 이야기했죠. 이 축자 대신에 뭐가 왔다? 사화가 왔다. 천연지격, 천연지차다. 이 글자 하나가 바뀌었는데 천지 차이가 난다는 거죠. 앞에는 벼슬도 하고 좋았죠. 자, 무릇, 충내 북방지 습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해자축, 즉 북쪽이니까 북쪽 방향의 습토이고, 그래서 병화지열, 병화의 열기를 빨아들일 수가 있다. 축토는 아까 병화의 기를 빨아들일 수 있다 이거죠. 능수오화지
염. 오화의 불꽃도 빨아들일 수가 있다. 오화의 불꽃도 거두어 드릴 수가 있다. 거들수. 자, 불꽃염. 그래서 오화의 불꽃도 거두어 드릴 수 있다. 또, 능, 축수, 잠금. 능이 물을 축장하고, 물을 저장하고, 그 다음에 금도 숨길 수가 있다. 지금 축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사와 이제 자기 명제죠. 사는 곧 남방지왕화라. 남방의 왕한 화이기 때문에 개수가 임절했죠. 임절지라. 임절지. 사와 위에 있으니까 개수가 밑에 뿌리를 못 두고 있죠. 임절지에 임하고 있고 배수여신. 자, 배수여신은 뭐냐면 잠배자죠. 물수자. 한 잔의 물로 수레 여자. 수레의 섭신. 그러니까 옛날 우리 옛날 벼농사 짓고 뭐 보리농사 짓고 나면 이렇게 이게 묵잖아요. 다 알맹이 거두고 나서 볏짚을 묵잖아요. 요즘은 이제 여물도 쓰고 옛날 같으면 퇴비로도 만들고 그랬어요. 근데 주로 이제 시골에서는 새 여물로 많이 썼는데 여기에 술에다가 크게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거기에 불이 났는데 여러분들 한 컵에 물을 담아갖고 와서 부어서 끌 수 있나요? 끌 수 없죠. 술에 가득한 섭에 불난 것을 한 잔의 물로 끌 수가 없다. 그런 의미에요. 보면은 잔의 물로 술에 가득 실린 뗄나무에 불을 끄려 한다는 뜻으로 도저히 능력이 미치지 않아 불가능함에도 어리석은 짓을 한다. 배수여신. 그래서 이 개수가 아무 뿌리가 지금 없는 거예요. 임수도 그렇고, 그쵸? 그래서 이 개수가 불이 너무 이렇게 왕한데 455 병. 그렇기 때문에 이 개수 입장에서는 한 잔의 물로 수레에 섭을 뭐라고 하죠? 섭신. 한 잔의 물로 수레에 불을 끌려고 하는 것과 같다. 희기혼야. 그래서 차라리 혼합하는 게 더 반갑다. 불휘기청야라. 그 맑은 것이 반갑지가 않다. 그래서 아까 이 개수 입장에서는 이렇게 축축한 토가 오히려 반가운 거고 이렇게 청하게 되는 것은 좋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자, 즉 무게합이불화. 아까 이 개수가 밑에 축토가 있어서 축토에 습기가 있어서 합을 완전히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차즉 이 임철조 선생의 명조는 무게합이필화. 이거는 밑에 물기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개수가 바짝 말라서 뭐로 바뀌었어요? 불로 바뀌었죠. 그래서 불로 바뀌었다. 부단 불능 조살. 자, 살이 뭐죠? 임수죠. 그래서 이 수 성분이었기 때문에 임수를 도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억제를 해요. 화학 기운이 강하니까 수를 능멸할 수 있죠. 그래서 수극화를 하지만 이 화학 기운이 강하면 불을 오히려 겁박을 줄 수 있죠. 그래서 억제하고 또 무게합화로 해가지고 겁제가 돼버리겠어요. 무게합화가 돼가지고 임수 입장에서는 겁제가 돼버렸다. 오히려 조양인 창광. 오히려 양인 오화나 이런 거죠. 병화 입장에서 여기 오화 같은 이러한 양인에 미쳐 날뛰는 것을 도와줬다. 왜? 불이 막 확확 타오르는데 그거를 개수라도 좀 물기를 끼얹어 가지고 좀 진정시켜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무게합화로 오히려 화로 완벽하게 변해서 더 이 불 기운이 드세게 해주니까 같이 이 양인에 도와서 미쳐 날뛰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중경금, 사무경병. 밑에 경금이 있죠. 사중의 경금이 무종인조. 별로 의미가 없어요. 따라오지도 않고 끌어오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아요. 이 경금 입장에서. 그러니까 경금이나 수는 금이나 수는 좀 차갑기 때문에 불의 기운을 좀 녹일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물도 없고 그 다음에 사화 속에 있는 경금마저도 완벽하게 이 불 세력에 둘러싸다 보니까
힘이 없는 거죠. 그렇게 돼버린 거죠. 임수, 수, 통근, 신고. 아까 임수가 진토 속에 뿌리를 두었다 할지라도 총지, 결론적으로 무금자조. 금이 없어서 이 스스로 도울 수가 없어요. 청고지상, 깨끗하고 마른 그러한 상이다. 너무 깨끗한 물에는 고기 안 놀죠. 그러니까 너무 깨끗한 것도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겸지, 게다가 더하여 운주 사십제 목화. 자, 정병을목, 사진, 묘인, 전부 뭐예요? 한 40년 동안은 시를 제자죠. 운주 40제 목화, 목화를 싣고 가요. 목화운으로 온다는 거죠. 생조 겁인, 자, 겁제인 양인의 지지에 도와주고, 그렇죠? 58번은 도와주고, 소위 불능 개 부지 이성명. 그래서 그러한 까닭에 위로는 불능 개 부지 아버지의 뜻을 이어서 승계 받을 수 없고, 불능 이을 게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을 수 없고, 이성명, 그래서 이름도 완성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부모의 뜻을 물려받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름도 날리지를 못했다. 아래로는 불능 할 수 없다. 수 지킨다. 전원 전답이겠죠. 부모님이 주신 전답을 지킬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창업 스스로 업을 세워야 되고, 고륙육친, 요거는 이제 형제나 부모를 말하겠죠. 고륙육천이 직동 화병, 마치 뭐 같다? 그림 속에 꽃병 같다. 그러니까 별로 도움들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림에 떡병자죠. 참 화중지병. 그림에 떡병 맞죠 이게? 그림 속에 떡 같다. 그림 속에 떡을 먹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별로 형제나 부모가 그다지 크게 도움이 되지를 못했다라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나요? 그림에 떡 같았으면 판생 사업, 판평생 사업이 여기 부운 역시 뜬구름과 같았다. 별로 성과가 없었죠. 묘지운, 지묘운. 자, 이 지묘운이 어디죠? 여기죠? 자, 묘운에 이르러서 임수절지. 임수가 이 목에 있을 때는 절지죠. 그래서 양인봉생, 양인이 생을 만나니 고륙지변, 고륙간에, 즉 형제나 부모와 그 고륙간에 형제들에게 변을 만났다. 그러니까 변이 생기고, 이치경가 탕산. 자, 집안이 기울고 뭐뭇에 이르죠? 이를치. 집안이 기울경 집가. 집안이 기울고 방탕할 탕, 나을 산. 그러니까 재산이 그냥 방탕하게 없어졌다. 이 정도. 재산이 없어졌고, 그 다음에 유억, 오히려 유자죠. 오히려 억, 여기 기억억, 생각할 억이죠. 오히려 생각해 보면 미학, 아직 배우질 못했어요. 명시, 사주명조죠. 사주명조를 공부하기 전인데, 오히려 생각해 보면, 기억을 해 보면 사주를 배우지 않았을 때 청인, 사람을 청하여 추산은 이제 사주를 보는 걸 말하죠. 우선 이제 추산학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계산, 산을 추론해 본다 그랬는데, 이제 추산학도 사주 감명을 본다고 하는 거니까, 사람을 청하여 내가 봐주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추산에서 일미, 한나의 허브? 자, 허황된 빈, 칭찬. 여기서 칭찬이에요. 모을포, 기릴포가 있지만, 허브, 보를 해야 될까요? 칭찬하다. 허포? 일단 허포를 읽겠습니다. 허포, 칭찬, 한마디에 그 칭찬을 했어요. 사주 보면서.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이위, 명리자여, 명예와 재산이 자여, 마음 먹은 대로, 뜻한 대로 이룰 것이다 라고 사주를 봐줬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근데 나중에 마침내경
보니까 1호 터럭호죠? 터럭호 맞죠? 1호 터럭 하나도 불럼 맞지가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사주를 공부하기 전에 어떤 사람을 불러서 사주를 봐줬는데 너 당신 뭐 명예도 없고 재산도 모을 거야 라고 해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도 맞지 않았다는 거죠. 기불통제라 어찌 아프지 않겠는가, 어찌 괴롭지 않겠는가. 차, 또 나여죠? 또 내가 부성. 자, 부성은 부여받은 성질이죠. 부성, 하늘에서 부여받은 성질이니까 내가 타고난 성품이 편향되고 옹졸하다. 편향되고 옹졸하여서, 절렬하여서 희, 성실. 나는 이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절렬하다고 그래서 뭐 안 좋은 게 나올 줄 알았더니 반가운 게 내가 성실했어요. 그냥 나는 성질이 그냥 부여받은 성질이 절렬해서 편향되고 절렬해서 옹졸해서 그냥 무던히 성실했고, 그 다음에 허브, 그냥 비일게 둥둥 뜬 거를 안 좋아했어요. 그냥 헛된 꿈에 사로잡혀서 막 인생을 낭비한 사람 있잖아요. 그러진 않고 나는 그냥 꾸준히 성실했어요. 무첨태, 이건 아첨할 첨이죠. 누구한테 아첨하는 태도도 못 가졌어요. 그래서 다 오만, 굉장히 오만해져. 스스로 오만.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저를. 남한테 어울려 노는 것도 않고. 여기 이 부분 보면서 제가 문득 떠올랐어요. 교유왕래, 사귀고 놀고 가고 오고.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섞어서 어울리고 놀고 하는 게 낙락. 매번 떨어지고 오니까 이 모임에 매번 빠지고 해서 합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함께 즐거움에 갖는데 어렵다. 저도 막 모임 같은 거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늠. 그래서 그 늠름한 뭐죠? 이건 당당한 거죠. 당당한 기상은 늠름자는 내 할아버지 약. 이게 약이 만약이라는 그 뜻도 있는데 밑이라는 뜻도 있더라고요. 밑. 그래서 내 할아버지와 또는 나의 아버지 그런 분들로부터 받은 거라서 충우지훈, 충성은 두텁게 하라는 그러한 교훈, 그러한 것을 받아서 감히 하지 못했어요. 실추이. 부모님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하지 못했다. 편조를 그냥 편향되고 옹졸한 건데, 이거를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냥 고지식하게 해석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맞네요. 편벽되고 고지식하여. 그냥 고지식하여 남한테 그냥 남에게 신경 안 쓰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그렇게 사는 스타일. 그런 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선엄서후 갈서자 저게 돌아가실서. 선엄서 선친이, 그러니까 선엄은 이제 선친이죠. 선친이 돌아가신 후에 가업조령, 가업이 시들고 령 71번 조령, 조락, 그러니까 시들고 말라 비틀어지고 잠심학명, 명을 공부하는데 잠길 잠이죠. 마음을 다 잠겨버렸으니까 오로지 그냥 명리학에만 공부하는데 집중을 한 거죠. 마음을 잠겨놨으니까. 위호구지게, 그리고 뭐가 있다. 호구지게는 잘 아시죠? 그냥 먹고 사는 방편으로 그렇게 삼았고. 무릇 육척지구. 자, 육척이면은 한 척이 몇 자죠? 아무튼 이게 뭐 적지 않은 키 같아요. 자, 구는 몸구자인가요? 신체구? 몸구, 신체구. 그래서 육척이나 되는 몸이고, 비무원도지지. 자, 비무, 없는 게 아니었다. 무엇? 원도, 큰 먼 그림의 뜻. 그러니까 포부죠. 남자로서 포부. 그러니까 먼 그림의 뜻처럼 그런 포부가 없는 것은 아니었고, 몸도 육척이나 되었고, 그리고 원대한 뜻이 없는 것도 아니었지만, 도이 말기현서? 이게 뭐죠? 75. 오술신이네, 오술신. 자, 요거는 직역을 할게요, 먼저. 요거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무리도, 말, 끝말이죠. 그 다음에 기획이, 제주기, 볼견, 나타날 현, 그 다음에 요거는 무술신. 자, 보면 무리들, 그리고
말기니까 그냥 잔재주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끝자락에 있는 기회니까. 끝말자, 제주기자니까 끝자락에 있는 그니까 그냥 잔재주. 그러한 잔재주로서 무리들을, 무리들은 사람들이겠죠? 사람들 앞에서 그러한 잔재주로서 뭔가를 하면 견신, 웃음만 볼 수 있었다. 그러니까 잔재주로서 사람들에게 약간의 웃음을 줄 정도. 근데 여기는 이제 비웃음을 했는데, 그러니까 잔재주로서 사람에게 약간의 그 잔재주가 있었기 때문에 잔재주로 이제 뭔가를 하는데 사람들에게는 뭐 이게 앞에 광대가 아니기 때문에 웃음을 주는 것보다도 그런 잔재주로서 이제 비웃음을 당하는 정도를 의미하였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69번은 우리 김정혜 선생님이랑 그분들 책에 보면은 하찮은 잔재주로 비웃음을 당할 뿐이었다. 이렇게 하신 분도 있고, 이게 제일 여기 보면 또 한갓 작은 기회로는 웃음거리밖에 될 수 없었으니 김동규 선생님 책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무리 앞에서 끝자락에 있는 기회로서 재주를 피웠는데 그냥 웃음만 볼 수 있었다. 그러니까 비웃음을 당했다. 이 정도로 직역을 먼저 해보면 그런 의미가 되고요. 자사 스스로 생각해보면 명운부재 명과 운이 가지런하지가 않아서 무익우사 이 일에 있어서 이익이 없었다. 소위 후철지부 맞죠? 76. 자, 말을 우자 학이라고 읽어야 되겠네요. 말을 학자 학철지부란 말이 많이 쓰죠. 학철지부. 자, 학철지부 박기자국철 가을지자 붕어부자. 자, 말은 수레바퀴의 붕어 이 말이에요. 마른 수레바퀴의 붕어. 그래서 학철지부는 학철부와 같은 뜻으로서 수레바퀴 자국의 고인물에 있는 붕어라는 뜻으로 몹시 공궁하거나 위급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비유해 이르는 말을 학철지부 또는 학철부어라 합니다. 그래서 이 수레바퀴에 물이 고여있는데 거기에 물이 고여서 거기에 붕어가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공공하겠어요. 수레바퀴가 지나갔는데 그 수레바퀴 패인 자국에 물이 있는 정도니까 굉장히 물이 수레바퀴 속에 있는 그 바퀴에 물이 있어서 붕어가 살고 있는 모양이니까 굉장히 공공한 상황이다. 그래서 겨우근 겨우 요승 놀요자죠. 맞이할 요자죠. 승두지수 한 대의 물로 한 대의 물. 자, 이거 보면은 겨우근 맞을려에서 대승 오를두 뭐 이런 말이기 때문에 한 말 대승이죠. 이게 이건 말두. 그러면 한 말의 물이니까 적은 물이라는 뜻이에요. 겨우 한 대의 한 말이면 옛날에 이제 대는 조그만하죠. 대는 요만 조그만하고 한 말은 동그란 걸로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 정도의 물조차도 겨우 맞이할 수 있는 것이 간절했다는 거죠. 왜? 수레바퀴가 파인장에는 물이 거의 없잖아요. 거기에는 물이 적기 때문에 붕어가 들어가면 당연히 죽겠죠. 그런데 거기에 한 말 정도, 한 대 되는 정도의 물이면 굉장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마저도 절실했던 거죠. 그래서 한우지. 자, 처지에 있어서는 한정되고, 그 다음에 시간에 있어서는 공공되고. 자, 지는 이제 여기에 땅지자기 때문에 뭐로 했는데 일단 처지를 보는 건 맞대요. 이 사람이 이제 그만큼 공공한 처지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공공한 처지에서 이렇고, 그 다음에 시간에서는 이렇게 공공하니 차호라. 자, 탄식한 거죠. 오호라 통제라 뭐 이런 것처럼 오호 통제라는 것처럼 탄식하는 탄식하게 되었다. 막 비명야라. 명이 없으면 명이 없는 게 아니면 없을 막자 아니로 있자니까 명이 아닌 게 없으면 즉 명이면 그 말이죠. 명이 아닌 것은 없으니 그러니까 결국은 다 사람이 살고 사는 것도 다 팔자서간대로 가는 그러한 명인 것이니 순수 따르고 받아들이고 기정 그 올바름을 따르고 받아들여라.
우니라고 말할 뿐이다. 어조사이고 우는 이제 뭐뭐 말할 운이니까 그래서 따르고 받아들이고 그 올바름을 따르고 받아들이고 그럴 뿐이다. 그래서 사람 사는 데 있어서 자기가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그냥 그 명으로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게 최고다 라는 정도로 의미가 파악이 됩니다. 이번 명조는 임철조 선생님의 명조가 있어서 좀 비교적 자세하게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명조 선생님이 앞에 명조하고 이 축자냐 사자냐 하나에 따라서 명조가 앞에 이 축자 있는 것은 벼슬을 할 수 있었는데 이 축자가 없고 사화고는 바람에 벼슬을 못하고 그냥 집안이 여러 가지로 어려웠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주명리를 공부해서 그걸로 호구지체로 삼았는데 그 덕분에 우리가 임철조 선생님의 주석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콕 출세만 하는 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컨대 다산 정약용 선생이 잘 나가고 벼슬이 높았으면 그 다산 정약용 쓴 책이 500권이에요. 500권. 우리 옛날 사시 1차 때 한번 나왔어요. 500여 권의 책을 정약용 선생이 쓴 책이 몇 권인가? 500여 권. 그런 것처럼 이제 어떤 큰 후대의 정신적인 그 기감될 만한 책들을 많이 남겼죠. 우리 황희정승 존경하잖아요. 근데 황희정승 책 남긴 거 없잖아요. 그쵸? 태계도 그렇고, 태계처럼 이렇게 학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임철 선생님이 이렇게 사주가, 벼슬아치로 안 흘렀기 때문에 벼슬로 갔으면 그냥 자기 호구치기 마련했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책을 써서 후손에 남긴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맥락에서 부족하지만, 제가 이제 이거를, 책을, 무료로 이제 써서 제 나름대로 앞으로 중국 원서, 이런 걸 위주로, 책을 쓰고, 번역을 하고, 이제 무료로 배포하고, 이렇게 동영상도 찍고 제 스스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만 이렇게 해두면은 나중에 후학들에게 여러 가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임철수 선생님이 이 한 글자 때문에 벼슬아치로 못 나가고 이렇게 명조 사주 명조를 공부해서 호구지체로 삼게 된다는 사연인데 어쨌든 저 입장에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